장제원 의원 불출마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나름의 시나리오가 있는 걸까? 자, 오늘자 한국일보 3면 보시겠습니다. 4,000명 새 과시는 희생의 밑그림이었나? 그러니까 일단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하고 관심을 모은 뒤에 그렇다면 언제 마음을 굳혔을까? 윤 대통령이 그 원했던 혁신에 극적으로 호응을 했는데 언제 마음을 먹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혁신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는 날 장 의원은 불출마를 시사했죠. 불출마를 통해서 당의 혁신을 가장 극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최 의원님, 네. 이 과정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버스 92대를 동원하고 그 지지자 4,200명과 함께 이제 그 권력자의 그 어떤 그 주문에 본인이 뭐 흔들리거나 뭐 이러지 않는다 하는 걸 과시를 했죠. 예. 저는 그 과시했을 때부터 한국일보 얘기대로 밑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본인이 불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됐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시점을 택해서 불출마를 할 것인가. 그러려면 사실은 그냥 무력하게 그 어떤 뭐 권력자 쪽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럼 불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본인이 이제 아직 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래 정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뭔가 희생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과시를 통해서 나는 힘은 있지만 예. 내 스스로 결단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 과시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일보 표현대로 밑그림이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라 자의 쪽이 훨씬 더 많았다. 아니 훨씬 더 많죠. 아니 버틸려면 버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가진 카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판단은 이미 혁신위가 저런 요구를 하기 전부터 아마 장제원 의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있었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세과시는 이걸 하기 위한 일종의 전초전적 성격이라고 보는 거죠. 같은 당에 계시니까 이게 이제 다른 분들보다 또 와닿는 것도 다를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드라마틱한 사실은 장면이 머릿속에 이제 많이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산악회 그 모습 그다음에 또 교회에 가서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때문에 그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건 뭐지? 이렇게 좀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렇죠. 장면이거든요. 예. 야, 윤핵관이 이제 대통령한테 반기드나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때 사실은 많이 놀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또 불출마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이건 뭐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 된 일이죠. 왜냐? 지금부터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요. 그 사실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어허. 뭐냐면 그 장제원 정도가 불출마면 장제원보다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불출마에 대한 압박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하, 장제원도 불출마했는데.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이 정도는 아니다. 이분은 아니다. 이런 사람은 아니다. 라는 평가를 조금이다 받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출마 압박을 더 심하게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그러면 누가 불출마 압박을 받을 건지는 직접 얘기하시기는 곤란하니까 제가 이따가 한 분 한 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제원 의원이 그럼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일단 뭐 시중에 하는 말로 묻고 따블로가처럼 이제 배팅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 같고 일설에 의하면 뭐 차기의 이제 부산시장 후보자 이런 것들이 좀 확정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아니고 어음을 받은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안정적인 미래의 어떤 자리는 확보한 것 같은데 장제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부산 지역 이게 PK 지역이 지금
그 엑스포 유치 실패로 상당히 동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의 뭐 선거를 좀 총괄한다든가 어쨌든 뭐 백의종군과 같은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 오늘 아침에 그 하태경 의원이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힌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장제원 의원이 마음 먹은 게 2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됐다. 2년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본인한테 이제 부산 좀 떠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얘기를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하태경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물었대요. 예, 장제원 의원,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하의원도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이 국면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런 식의 고민은 장제원 의원이 하고 있었는데 이 불출마 카드를 결국은 지금 꺼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학교는 서울의 그 여의도고등학교 서울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구로의 출마를 그때부터 조금은 검토했었고 이 당이 위기에 처해있던 이 순간에 그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인요하나에 밀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인요한이 쏘아 올린 공을 장제원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재동,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재동으로 일컬어지는 3명이 있죠. 바로 화면 보시죠. 김기현의 김, 장제원의 권성동의 동입니다. 자, 장제원 의원은 이미 불출마 선언했고 나머지 2사람, 김기현은 고민 중이고 권성동은 말이 없습니다. 자, 일단 그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결단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면서 다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아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김기현 대표 거취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자 동아일보 1면 보시겠습니다. 당무 중단한 김기현 대표. 당무를 지금 어제부터 사실상 중단했어요. 어제 어디 봉사활동, 그 연탄 나눠주기 행사 간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안 보였습니다. 댁에도 안 계시고 지금 비서한테도 전화를 해도 지금 비서실장도 연락이 안 된대요. 대표직 사퇴와 불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지훈 기자, 아니 어제부터 안 보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그 직전에 이렇게 말했던 김기현 대표 공개 일정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이틀째 잠행 중인데요. 이 국민의힘이 어제 김 대표의 일정에 대해서 통상 업무 이렇게만 공지를 했습니다. 예. 성동에 이제 자택이 있는데 서울 성동 자택에도 밤늦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당 대변인 등 당직자들도 김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허. 이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가 총선 불출마 또는 당대표직 사퇴 이 카드를 놓고 고심 중이고 이르면 오늘 거취에 대해서 표명할 수도 있다. 원래는 이제 내일 최고위가 있는데요. 하루 전인 오늘 먼저 나서서 거취에 대한 입장 발표를 서둘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입장 발표하고 내일 마지막 최고위 하고. 자, 김기현 대표의 잠행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는 이제 대표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요 2가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이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결정을 했다면, 이제 장제원 의원보다 먼저 결정을 했다면 둘 중에 하나만 했어도 충분히 저는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타석에 들어섰다면. 대표직을 먼저 내려놓고 그리고 나는 그냥 울산 선거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또 불출마한다. 그러나 총선까지는 내가 내 책임물을 다하겠다.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땐 그랬는데. 장제원 의원이 먼저 선수를 치고, 그다음에 본인이 장고에 들어가는 이런 모양새를 거치면서 이 2가지를 다 내놓고서도 아마 평가를 못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무슨 얘기냐면 일찌감치 저걸 막았어야 했는데 그걸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훨씬 더 본인의 부담이 커졌다는 거죠. 아하. 지금은 대표직도 내려놓고 불출마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둘 중에 한 가지만 한다. 그러면 또 나머지 하나도 내놔라.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래저래 저는 실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자꾸 늦어지면서 이제 장제원 의원한테 일종의 선수를 빼앗긴 것이죠. 본인이 내려놓는 거에 또 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판단을 늦게 하는 바람에 지금 그 2가지를 다 잃게 생겼고, 그다음에 다 내놔도
또 별로 평가를 못 받게 생겼다. 이제 전형적으로 일반 유권자 입장 또는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아 밀리고 밀려서 2단계까지 왔구나 하는 평가를 받게 돼서 그 정치적으로 보면 큰 실패를 겪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기했다 현재까지는. 네, 실기죠. 좀 여러 차례 실기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앞에서 아니 안타가 필요할 때 아무도 안타 안 치니까 뭐 지금 장재원 의원이 3루타 쳤으면 그럼 그 다음에 똑같이 뭐 2루타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홈런 정도는 쳐야 된다 당대표한테는 지금 이런 압박이라는 건데 그런데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쉬웠나요? 당대표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고 그다음에 울산에서 그렇게 오래 정치했는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본인도 시간을 달라고 했지 안 한다고는 또 안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수도권에서 저도 이제 목동에서 계속 다녀보면요. 예. 그 당원들도 만나죠. 그다음에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만나잖아요. 굉장히 많으세요. 그걸 단순히 뭐 보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에 그다음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빨리 경제를 회복시키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사실 이번에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좀 안정되게 가기를 원하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니까요. 내년 총선에 대해서. 그런 분들의 입장이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달라지는 거예요. 수도권은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바닥 민심이 다 김기현 대표가 이제 좀 내려오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어허. 우리 당원 카톡방에서도 그게 계속 지금 날아다니는 그런 어허.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김기현 대표가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을 다 지지했던 분들이 예. 그 당 대표로 그랬던 분들이 지금 이제 그만 내려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걸 견딜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가 버티기가 오. 좀 어려워지는 국면이 아니냐. 잠깐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최병묵 의원님께서는 뭐 언론인이시니까 양측 얘기 좀 아픈 얘기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정미경 의원께서도 현장에 내가 가보니까 그렇지 않다. 현장 목소리가 그렇다. 지금 내 생각이 아니라 지금 유권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죠. 김병민 최고위원 바로 최고위 회의 같이 하는 자리에서 옆에 자리에 있는 분도 이제 좀 내려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시원하게 얘기 안 하십니까?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지금 의원도 지금 본인은 이제 수도권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왔죠. 이분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 불출마는 사실 뭐 의미가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뭐 불출마를 하는 것이 수도권 선거에 뭐 별 영향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여간 대표적 사태가 급선무다. 그렇죠. 그래서 좀 수도권 선거에 도움이 되는 사람, 어제도 얘기했지만 딱 대표 한 사람을 바꾸면 됩니다. 자, 김두수 소장님, 지금 김기현 대표 만약에 이 방송 보면 왜들 저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그리고 뭐 이 용산 만찬 이런 가운데서 사실 12월 이 국회의 예산과 쌍특검 이런 거 마무리하는 이런 것들의 어떤 상당한 그 대통령부터 신임을 받아서 체제를 정비하는 그리고 이제 혁신위도 어느 정도 어쨌든 마무리를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1월 정도의 본격적인 이제 공간위를 띄우고 뭐 이런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의회에 그냥 일격을 맞아가지고 이 문제의 핵심 즉 현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라든지 총선 참패할 가능성의 이런 어떤 분위기에 올라가는 점이 사실 김기현 대표한테도 있다고 하지만 국민 다수의 생각은 대통령의 국정 이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이 원인 바로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당을 정비하고 좀 새롭게 해서 출발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냥 일격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당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반전할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지금 장고에 들어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또 반면에요. 국민의힘의 일부 또 초선 의원들이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른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를 지금 옹호하고 있대요. 어떤 의원들입니까?
이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들인데요. 그 김 대표의 거취 문제를 압박하고 있는 당내 의원들을 향해서 의원들이 이제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부 총질하지 말아라. 또 좀비 정당이라는 망언까지 해가면서 당을 흔들려고 하는 자가 진짜 엑스맨이다. 뭐 어허. 이런 원색적인 얘기를 했고 또 뭐 자살 특공대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예. 강민국, 전복민, 최춘식 의원 등 이 대부분이 초선 의원들이었고요. 예. 김기현 대표 이른바 사수에 나서면서 당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초선 의원들의 뭐 이런 목소리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그동안 김기현 대표와 인간적으로 끈끈하게 이제 서로 좀 같이 함께 했고 이랬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카톡방이니까요. 그게 뭐 외부에 대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물론 그 카톡방에 있는 얘기들이 밖으로 다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외부에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 과정인데요. 예.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보지만 사실 지금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단순히 국회의원 한두 명의 목소리가 이걸 좌지우지하는 상황은 이미 넘어섰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닥 민심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거를 국회의원들 초선들도 몰랐을 거예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거죠. 조선들이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해도 그게 이제 지나가고 이 바닥 민심, 국민들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국회의원은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초선 의원들이라는 또 특징이 있을까요? 아, 뭔가 기시감이 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감. 나 이런 거에서 한번 봤는데 그게 언제였느냐? 지난 1월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할 때 그때 초선 의원 50명이 뭐 연판장 놀렸습니다. 그때 나경원 전 의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나오니까 아니 나경원 왜 당대표 나오려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김기현 체제 됐습니다만 그때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똑같은 현상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른바 권력이 있는 쪽에 이제 자꾸 옹호하는 거거든요, 이게. 당시에도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이 이제 대표에 나오려고 하니까 그걸 주저앉히는 과정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직을 해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경원 전 의원이 이게 대통령의 본인은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초선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대통령한테 사과하라. 그게 뭐 대통령한테 사과할 일인가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결국 용산의 뜻이 나경원 전 의원은 대표에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이 아마 그걸 어떤 식으로든 저는 전달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용산의 전위부대 역할을 했던 거죠. 초선 의원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현실 정치권에서는 대단히 많습니다. 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어떤 집단적인 의지 뭐 이런 게 이제 숫자상으로는 뭐 초선 의원이나 다선 의원이나 뭐 사실상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 정치적 무게 이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초선 의원들도 사실은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한다면 저런 데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여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야당에도 있다. 야당도 지금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민주당의 뭐 일부 초선 최고위원들 네. 같은 경우 목소리가 뭐 철험해도 그렇고요. 자, 김기현 대표에 이어서 거취가 주목되는 사람 또 한 명 있습니다. 아, 근데 이분은요. 어제 그 발표되자마자 기자들이 막 그 방 앞에까지 갔대요. 의원회관. 근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장정원 의원 불출마 결단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당을 위해서 좀 불출마 결단에 동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 권성동 의원은 요즘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윤핵관에서 이미 벗어났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도 했다 그러고 그게 또 제 측근이 뭐 앞으로 빼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다 그러고요. 또 뭐 어쨌든 권성동 의원은 지난 그 강릉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또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최악의 경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본인은 어쨌든 과거 윤핵관으로 불렸기 때문에 현재 발언을 해서 뭔가 동티를 나게 해서 뭔가 당내 분란을 일으킬 생각은 없는 것 같으니까 예. 어쨌든 할 말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의 길을 가겠다 뭐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자, 지금 뭐 권성동 의원뿐만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친윤이라고 언론에서 분류를 했을 때는 가만히 계셨던 분들이
총선 승리 목표를 위해서는 좀 희생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또 요즘에는 나 윤핵관 아니었는데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권성동, 윤한홍 그리고 이철규 의원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분들을 향한 목소리가 조금 슬슬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친윤계 핵심 인사들로 꼽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에 잇따라서 똑같이 이제 선당후사에 나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기자들도 많이 찾아갔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지금 장제원 의원조차도 원래는 이제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수 있을 거다라고 내다봤기 때문에 특히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친윤계가 아니고 나는 그냥 벗어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소속 출마까지 또 염두에 뒀던 터라서 이제 이분들이 과연 장제원 의원 2년 전부터 고심했던 장제원 의원과 같은 길을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그래서 이 기자회견 직후에 윤한홍 의원과 둘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1시간가량이나 대화를 나눴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결론은 내지 못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차피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사무총장인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도 물러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될 건데 그 거취를 결정하게 되기 직전에 본인의 출마 문제, 지역구 문제까지도 결론을 내리고 명예롭게 퇴진을 할 것인가 그 부분까지도 지금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도미노 있지 않습니까? 도미노가 이렇게 쫙 블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블록이 강하게 버티면 뒤에 있는 블록들도 그냥 서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블록을 누군가 탁 해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주르륵 합니다. 정치인은 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거고. 자,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얘기한 게 그러니까 친윤, 지도부, 뭐 이제 영남 중진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을 다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 출마한다고 그러면 이른바 손은 누가 키우느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영남권과 중부권, 수도권 이 위상이 다 다릅니다. 아하. 각각의 지역구 사정도 다르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 만약에 불출마한다고 하면 강원도 강릉에서 혹시 민주당한테 어부지리를 안기게 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오호. 그렇죠? 그러니까 사정이 다 달라요. 더군다나 권성동 의원은 장제원 의원과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죠. 장제원 의원이 뭐 여전히 거의 정권의 2인자처럼 그 활동하고 역할을 했던 거와 다르게 권성동 의원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불출마나 험지 출마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 상황이지. 그럼 저 사람들 다 빼면 그럼 누가 빼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개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그 교통 정리를 누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별로 안 보인다 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걱정거리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부산이나 영남은 어차피 이분 아니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다른 분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강원도, 강릉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거기도 전통적인 그 여권 지지층 성향은 있습니다만 권성동이 빠지면 그럼 다른 사람이 되느냐? 그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한번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서 또 경쟁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떠오를 때 이제 강릉 외갓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했지만 선거 과정에서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으로서 내부를 챙기고 또 바깥은 권성동 의원이 챙겼다라고 역할 분담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사정이 바뀌면서 본인 스스로 약간 윤핵관이라는 지위 이런 걸 내려놓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어떤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이런 뭐 불출마 사태 이런 부분에 권성동 본인은 피해가고 싶은 거일 거고요. 예. 또 국민의힘 입장에 와서도 뭐 강릉에 대한 나중에 공천이 결국 어떻게 될지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장 윤핵관 전체로 불똥이 옮겨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또 여기서도 지금 뭐 물러나라, 여기서도 불출마라, 여기서도 험지 출마라 이런 얘기 듣는 분들 요즘에 이름 거론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으신 분들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총선 승리라는 목표를 위해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렇게 정말 많은 일들이 알을 깨는 아픔이라고 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위가 요구했던 불출마, 험지 출마가 아니라 이른바 여당의 강세 지역구라고 하는 쉬운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저도 가겠습니다. 몰리고 있는 곳이 있대요. 그것도 누가?
이 정권에서 경쟁력 충분히 갖춘 사람들이 정작 총선 다가오니까 편한 길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선거구 얘기입니까? 경기 성남 분당 을인데요. 지금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으로 있는 곳이죠. 여기에 국민의힘 지금 잠재적 후보가 3명이나 몰려 있는데 예.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랑 이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또 어허.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 3명입니다. 어허. 이 논란이 된 게 이제 이영 장관이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리면서 촉발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세 사람이 이 지역구에 나온다 이런 얘기는 잠재적으로 있었는데 이영 장관이 어제 SNS에다가 내년 총선 출마를 사실상 예고하는, 아직 현직 장관 신분인데 출마를 사실상 예고하듯 얘기를 하면서 예. 서초 을이냐 성남 분당 을이냐 뭐 모르겠다, 아직은 그 둘 중에 뭘 할진 모르겠지만 서초냐 분당이냐 지금 예. 고민 중이다. 그러면서 본인 표현으로는 꽃길을 걷기엔 미리 잡아놓은 업무 리스트가 아직 많기 때문에 좀 있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이 지역구가 꽃길이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적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홍준표 이제 전 대표와 시장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본인 출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내가 국민의힘 텃밭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표명을 한 건데 예. 장관 신분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라는 논란과 함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어쨌든 내각을 맡아서 역할을 했던, 공직자로 최근까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 국민의힘의 텃밭 지역구를 골라서 나가겠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 이런 논란이 일면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도 이 SNS 글을 삭제했습니다. 이영 장관이 지금 의원이에요. 근데 의원이었나? 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비례로 또 국회에 또 입성을 했었죠. 근데 지금 장관도 되고 이 수도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분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도 궁금합니다. 비례대표도 사실은 당에서 엄청난 큰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장관도 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의 뭐 서초 갈지 분당 갈지. 예, 그러면 진짜 그거는 뭐 말씀을 뭐 더 드릴 적이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천심사위원 이제 앞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장이 이제 누군가가 되시고 할 텐데 그분들의 목표는 내년 총선 승리, 국민의힘 이걸 보고 아무래도 판을 짤 텐데 과연 저렇게 하면 저게 가능한 일인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최병묵 의원께서 저한테 발언권 달라고 계속 지금 꼭 한마디 하신 아니 싶은 그게 말이. 예.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 그 아주 유명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럼 누구는 무 뿌리 씹고 누구는 인삼 뿌리 씹느냐 이거 얘기거든요. 저게. 누구는 무 심고 누구는 인삼 아니, 심느냐. 무 뿌리만 계속 씹고 누구는 그러니까 어려운 데 가서 무만 씹어대고 누구는 인삼만 씹냐. 누구는 인삼만 씹어대냐 이게 그 기자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우스갯소리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영 그 장관은 계속해서 그 인삼만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는 누가 먹느냐 이게 문제. 무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누가 해줘야 되느냐. 교통 정리는 당연히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지도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병욱 의원을 꺾을 수 있다. 물론 세 사람이 다 꺾을 수 있다. 그러면 뭐 세 사람 중에 아니면 세 사람은 다 다른데 배치하고서도 다른 사람이 와서도 김병욱 의원은 충분히 꺾을 수 있다. 이러면 다른 사람으로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뭐 윤석열 정부의 혜택도 받았지만 그 외에 또 워낙 뭐 명망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배치해도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 그 교통 정리를 하는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런 현상이 있는 거죠. 아니 누구나 뭐 쉽게 당선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정치인은 본인의 부고가 아닌 이상 언론에 나오는 게 좋고 예. 그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선점의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되고 그것이 계속 거론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노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한 번은 점 찍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